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요, 야권의 두 정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호남 전략 들어보고 있는데요. 앞서 2부에서는 국민의당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과 얘기 나눠봤고요. 잠시 후엔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이자 광주선대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홍걸 위원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이 식목일인데요. 이 분위기는 좀 시들한 것 같죠? 이 공휴일에서 빠진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무 심기에 대한 관심도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식목일을 맞아 생각해보는 나무 심기의 중요성, 잠시 후에 산림청 관계자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이자 광주선대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홍걸 위원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김홍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서 연결하고 계신 거예요? 예, 지금 현재는 인천에 있는데 네. 내일 전북을 거쳐서 광주로 갑니다. 아, 전북을 거쳐서 광주로. 최근에 광주 목포를 비롯해서 이 호남 전역을 누비고 다니시던데요. 이 다니면서 직접 들어보시니까 호남 민심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물론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실망하시고 또 그래서 등을 돌리신 분들도 꽤 있었고, 네. 국민의당으로 이제 가셨던 분들도 있지만, 네. 지금 현재 상황이 국민의당이 호남 외에서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별로 없고, 네. 또 호남만 고립되는 것이 아니냐, 안철수 후보가 과연 대안이 될 수 있느냐 네.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표심이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표심은 유동적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자, 그런데요, 이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가 문재인 대표의 이 호남 지원 유세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발언을 했던데요. 예. 이 김 위원장님 보시기에 문재인 전 대표가 이 호남에 가는 것이 선거에 좀 불리하다고 판단하십니까? 표면적인 것만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 그냥 피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정면으로 맞서서 그분이 호남 유권자들을 그동안 실망시켜드린 것에 대해서는 네. 확실하게 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아하. 진정성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정권 교체할 수 있는 당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네. 그냥 오시기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뭔가 이 유권자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겠죠. 아, 호남 유권자에 대한 감동을 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예, 전공법으로 그렇습니다. 호남과 부딪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그런데 좀 근본적으로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대권주자 1위를 달리는 문재인 전 대표인데 아까 실망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호남에서 이렇게 반문재인 정서에 골이 깊어진 이유 뭐라고 보세요? 예, 저는 탈당한 분들이 무조건 다 틀렸고 네. 문재인 대표는 다 옳았다 이런 주장은 아닙니다. 네. 문재인 대표 경우도 좀 더 친화력, 포용력을 발휘해서 네. 좀 더 통 큰 정치를 했더라면 낫지 않았을까 상황이. 네.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요. 네. 그렇군요. 그동안의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알려진 것은 물론 이 근거 없는 악성 루머 이런 탓도 큽니다. 그러면은 이유가 통큰 정치를 못한 이유는 존재하지만 악성 루머에 근거한 예. 또 반문재인 정서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 네. 물론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이
사죄해야겠죠. 실망시켜 드린 거니까. 네, 무기력. 자, 이 광주 북을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인데요. 정준호 후보가 문재인 대표의 대선 불출마 선언을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야 총선에 도움이 된다. 이런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분이 왜 그런 돌출 발언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누가 됐든 우리 당에서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은 네. 우리 당의 이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네. 이 내년 대선 경선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 당원이라면 네. 보호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 위원장님 광주 선대위원장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광주의 의석 자체가 지금 8개인데 그중에 예. 한 후보의 발언이 돌출 발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다른 이 광주 분들도 왜 그 후보가 그런 발언을 했는지 네.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흠흠. 이해를 못하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이 당 내부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후보가 했다. 뭐 이런 결론이 되는군요. 자, 예. 이 국민의당하고 저희가 조금 전에 인터뷰를 해보니까요. 이상돈 위원장은 이 광주 호남 전체에서 이 28석 전석 석권도 자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뭐 그런 말도 하고 네. 뭐 호남은 끝났으니까 네. 뭐 서울 가서 지원 유세한다고 몇 분이 어저께 호남에서 서울로 올라가시지 네네.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것은 유권자들을 아주 존중하지 않는 네. 이미 유권자들이 자기들 호주머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네. 그런 오만한 태도라고 저는 아하. 생각되고요. 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네. 또 막판에 표심이 한쪽으로 쏠릴 수도 있고 그것이 저희 쪽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몇 석이다, 뭐 최소 몇 석, 최대 몇 석 이런 소리 하지 않고 네. 그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겸허히 결과를 기다린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럼 호남 광주에서 이 몇 석을 예측하십니까? 이런 질문은 지금 의미는 없다고 보시는군요. 워낙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네.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김 위원장님께서는요, 더불어민주당 광주 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시면서 예. 이 목포에 출마한 조상기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으셨어요. 예. 이 지역은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 조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으신 건가요? 저는 광주뿐만 아니고 네. 전남 전북도 선대위에 공동으로 위원장 이름을 올린 바 있고요. 네네. 이제 천정배 의원, 정동영 의원, 네. 박지원 의원 이런 분들 네. 전부 그 과거에 야당의 중진인데 탈당하셔서 그리로 가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전에 했던 약속을 안 지키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절대 일방적으로 어느 한 정파를 유리하게 편들지 않겠다. 네. 새누리당의 절대 과반 의석 확보는 막겠다. 네. 대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분들이 네. 지금 자신들의 당선에만 급급해서 약속을 안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서울의 김한길 대표가 하셨던 것처럼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네. 진정성을 증명해라 하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아하, 진정성을 증명하라. 그리고 이제 광주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아까 정동영 의원도 언급하셨으니까 예. 전북 전주나 전남 예. 목포나 다 내려가서 지원 유세하실 수 있는 거군요. 이미 했습니다. 이미 했고 또 하셔야 한다면 할 하실 수도 것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목포가요. 김 위원장님과 개인적으로 좀 인연이 깊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하실 때만 해도 목포 출마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지배적이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처음부터 목포든 어디든 지역구 출마는 네. 저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네. 어머니께서도 지금 이 건강이 회복 안 되신 상태라 네네. 그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아하. 당 쪽에 밝힌 바 있습니다. 네네. 출마 입장은 애초부터 없으셨다.
예. 자, 그런데요, 이 DJ의 영원한 비서실장, 이렇게 불리는 이제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당으로 목포에 출마해서 이제 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이 DJ의 삼남인 이 김 위원장님께서 이 비서실장 출신 박지원 후보를 상대로 좀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 가지고 계세요? 대리전이란 게 누구를 대신해서 한다는 말씀인지. 네네. 이 대리전은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대신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 후보께서 대부분 다 주도해서 하시는 거고, 네네. 저는 가서 이제 유세 한번 했고, 네. 간담회 정도 한 것이고, 네. 이제 시장 같은 데서 이제 인사 정도 네. 했기 때문에, 제가 그쪽에만 힘을 다 쏟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리전은 이 옳지 않은 표현이다. 지원 유세를 예, 하실 그렇습니다. 분 후보가 주도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건 이런 대목인 것 같아요. 이 대중들이 목포 지역에서 DJ 적통 논쟁이 결국 지지도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분석인데, 목포에서 이 비롯되겠습니다만 어찌 보면은 광주도 마찬가지, 전남, 전북, 호남이 다 비슷한 정서 아닐까 싶은데요. 이 적통 논쟁, 적통 논란은 어떤 이 시각으로 보시는 입장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과거에 모셨거나 네. 가까웠다는 이유만으로 적통 적자라는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네. 이 국민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을 이 시대에 맞게 계승 발전시켜가지고 네. 이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실력으로 승부하라는 것인데, 네. 국민의당으로 간 분들은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은 하시지만, 네. 대안이나 자신들의 실력을 보여주는 그런 데서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박지원 후보 등 구 동교 동계 인사,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만, 이 DJ 정신, 김대중 정신을 좀 계승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분의 정신은 네. 화합과 단결이고 사리사욕을 뛰어넘어서 네. 대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정의를 위해 행동하는 것인데, 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또 의원직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이 야당을 분열시키고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를 준다면, 네. 또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를 구경만 하고 있다면, 네. 그것은 김대중 정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만약 이 가정법입니다만 고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지금 이 호남의 분열과 또 야권 분열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분은 과거에 호남을 고립시키려는 세력과 맞서서 네. 다른 지역, 다른 정치 세력과 손을 잡으면서 그것을 극복해내셔가지고 네. 결국 정권 교체까지 이루셨는데, 네. 호남의 정치인들이 스스로를 호남 자민련이면 어떠냐고 하면서 네. 이렇게 스스로를 고립시키려는 그런 네. 행동을 하는 것을 보시면은 네. 굉장히 안타까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이효 여사 건강 좋지 않다 이렇게 걱정해 주셨는데요. 예. 그래도 가장 가까이에서 이제 이야기 들으실 수 있는 입장인데, 이 여사께서는 이번 선거 국면에 대해서 혹시 좀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습니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네. 어머니는 현실 정치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네. 앞으로도 그럴 일 없을 것입니다. 네. 저도 이 병중이신 그분이 심기 불편하시지 않게 네. 바깥에 골치 아픈 얘기, 정치 얘기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분 알겠습니다. 건강을 염려하시는 분이라면 다 그렇게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이었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간단히 언급했는데요. 오늘이 71번째 식목일입니다.
예전엔 이 식목일이 공휴일이었죠. 그래서 나무 심기 행사에 참 참여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식목일 자체를 또 기억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이제는 점점 식목일의 의미가 흐려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그래도 오늘을 기념하면서 전국적으로 나무 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산림청 진선필 산림자원과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진선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산림청 공무원들에게는 오늘이 참 중요하고 바쁜 날일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일반 국민들은요, 점점 식목일을 좀 잊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나무 심는 분들이 좀 실제로 많이 줄어든 건가요? 예, 2006년에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산림 녹화가 돼서 산림이 많이 울창하게 돼가지고 국민들이 실제로 나무 심기에 참여하는 건 많이 줄었습니다. 네. 하지만 금년에도 저희가 145개소의 이제 나무 심기 체험 행사도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전국적으로 73만 그루에 이렇게 묘목을 나눠줍니다. 집 안에서도 심을 수 있게, 바깥에서 네. 심을 수 있게 그런 행사를 해서 가능한 이렇게 좀 참여를 유도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네, 73만 그루요. 예. 오늘 평일인데도 그러면은 나무 심기 행사에 좀 많은 국민들 참여하고 있나요? 오늘만 55만 번, 네. 약 한 23,700명 정도가 네. 참여를 했습니다. 네. 예. 적은 수는 아닌 것 같군요. 평일인 예. 것을 감안하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산림청 차원에서 예. 얼마나 많은 나무를 심은 거냐? 아까 73만 그루 심었다고 말씀도 주셨는데요. 혹시 작년에 이 조성됐던 숲의 규모나 올해 좀 확대되고 있는 규모 이런 행사 예. 얘기 좀 들려주시죠. 금년에 저희가 여의도 면적이 한 76배 되는 22,000헥타의 나무를 심습니다. 네. 약 한 5,200만 그루 정도 되는데요. 네. 이게 뭐 예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만 55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네. 나무 심기 이 면적 자체가 그렇게 늘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산불 피해지나 아니면 벌채된 지역에서 나무를 심기 때문에 항상 그 정도 수준의 나무가 심겨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나무를 심고 있군요. 예. 자, 그런데 사실 이 식목일은 이제 기념일이고요. 예. 뭔가 우리가 나무 심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정한 날이지. 뭐 이날만 나무를 많이 심어라 이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나무 심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네. 전에는 저희가 3월에서 4월 이 2달 그리고 가을에 좀 나무를 심는데요. 네. 2010년에 저희가 2월 21일로 나무 심는 기간을 당겼습니다. 네네. 그때 좀 날 기후 변화 그런 것 때문에 해서 2월 21일부터 4월 말까지 심게 되고요. 네. 그때 이제 전체 심는 나무의 80 내지 85%를 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식목일을 놓고 봤을 때 식목일 최근 5년간 식목일까지 심은 나무가 한 2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식목일 지나서 나무를 좀 더 많이 심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또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9월 하순하고 또 10월 중순까지 가을철 나무 심기가 또 한 20% 정도 더 나무 심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무 심기에 이제 적당한 적기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 기온에 따라서 그러면 이것이 결정되는가 싶은데 아까 2월로 당겨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기온이 한 몇 도 정도 되면 나무 심기에 가장 적당한가요? 몇 도가 딱 적합하다기보다는요. 네.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뿌리가 고정되기 전에 잎이 나가지고 아하. 그 잎에서 이제 수분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 네네. 나무가 말라버리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보통 강원도까지 이제 온 땅이 다 녹게 되는 때 평균 온도를 알아보니까 한 6.5도 됩니다. 그래서 네. 이때는 나무를 심어야 한다라고 이제 우리 산림과학원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네. 6.5도가 가장 적정한 기온이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지금 해마다 날씨가 좀 더워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3, 4월에 주로 심다가 이제 2월 21일까지 지금 당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또 문제는 우리나라 국토가 그렇게 좁은 편은 아니어서 예. 그럼 지역별로도 나무가 좀 잘 자라는 시기는 차이가 있는 거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부 지역은 2월 하순에서 3월 중순까지 심고요. 네. 우리 뭐 강원도 이제 북부 지역 같은 데는 네.
조금 이제 4월 말까지도 나무를 심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금년도 첫 나무 심기를 제주도에서 했는데 네. 2월 15일 날 나무를 처음 심었습니다. 2월 15일에 올해 첫 나무 심기가 예. 제주도에서 시작이 됐다. 예. 그럼 오늘 이제 이 4월 5일 식목일을 기점으로 어쨌든 4월 말까지는 꾸준히 나무 심기가 계속 이어지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도 뭐 날씨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 기후 변화로 봄철 날씨가 참 덥다 느껴질 만큼 많이 올랐어요. 예. 오늘도 이 초여름 날씨 같은 이 한낮의 날씨가 있었는데 예. 그러면은 이제 나무를 점점 더 빨리 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혹은 우려도 드는데요. 예. 그러면 이 식목일을 좀 앞당겨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식목일이 아까도 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기념일이고요. 네. 저희가 지금 71번째 계속 해방 이후에 쭉 해오던 네. 그런 날인데 네. 저희가 그 식목일 이전하고 이후에 이제 나무 심기를 봤을 때도 뭐 3대 7 정도로 이유가 더 많고요. 네네. 그래서 식목일을 당긴다기보다는 나무 심는 시기를 남쪽은 더 그 2월 하순에서 2월 중순까지 일찍. 이렇게 당겨서 네. 심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식목일 하루에 다 심는 게 아니라고 초반에 말씀 주셨으니까 예. 식목일을 옮길 필요는 없고 나무를 이제 빨리 심어 나가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자, 이렇게 나무 심기가 강조되는 이유 그 효과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도심에 또 이 짜투리 땅을 이용해서 나무를 심거나 또 식물을 키우거나 하면 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열섬 현상은 물론 공기 오염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이거 맞는 건가요?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 뭐 대구시에서 뭐 2,700만 그루 나무 심기 해가지고 1도를 낮췄다 하는 얘기도 있고요. 네. 우리 국립산림과학원에서도 숲이 있으면 여름철 한낮의 평균 3도에서 7도까지 이렇게 낮게 나온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가지고 하는 그런 대기 정화 기능, 또 소음 방지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그 큰 침엽수가 도로변에 있을 경우에는 뭐 소음의 한 75% 수준까지 소음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이 자연 생태계와 더불어 산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자, 끝으로 이 식목일을 기념해서 좀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산림은 그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켜야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네. 근데 한순간의 방심으로 이제 잿더미가 될 수 아하. 있죠. 근데 최근 우리 등산이나 나들이 등 산을 찾는 국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산림을 좀 잘 보호하는데 좀 함께 해주시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가 평생 동안 쓰는 목재, 종이를 쓰든지 하는 평생 목재를 다 갚으려 그러면 118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가까운데 이렇게 나무 심는 행사장도 있고 하니까 참여하셔서 꼭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이군요. 한 사람이 평생 쓰는 자원을 생각하면 1인당 118그루를 심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산림청의 진선필 산림자원과 과장이었습니다. 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소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소연 2588.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